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은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이죠. 아쉽게도 산타 랠리는 없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거래대금은 6조 6천억 원, 코스닥은 5조 9천억 원 기록하면서 역대급 환산한 시장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올해 단 3거래일만을 앞두고 있는 시장인데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점점 더 많아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 강했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들 좀 미진한 움직임 보여줬고요. 화장품 좀 강했지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좀 부진한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핫했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내일 시장, 다음 3일 뒤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증시 반도체 훈풍이 불어주면서 오늘 1% 넘게 상승했지만 오늘 SK하이닉스는 0.65% 하락으로 마감했고요. 신세계 INC 어제 두 자릿수대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9%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거래대금 상위 탑2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 이수 페타시스 짚어드렸었죠. 어제 시간의 거래소는 7% 강세로 마감했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는 상승폭이 약간은 제한적이었습니다. 5% 강세로 마감했고요. SBS도 시장에 뜨거운 관심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알테오젠이 코스닥 거래대금 1위에 올라왔습니다. 6% 넘게 상승해줬고요. 어제 강했었던 삼천당 제약은 반면 오늘 8% 넘는 하락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A로직스 오늘 신규 상장한 기업이죠. 공모가 대비해서 17% 급락으로 마감했고요. 클로버과 에이럭스도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탑4와 탑5에 이렇게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10가지 종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정선호 대표 그리고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이수 페타시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금감원으로부터 또 그 정정 신고서가 반려됐습니다.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철회 가능성이 사실은 이 기업 자체가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업 자체가 철회하지는 않지 않을까 좀 싶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 철회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현재 이 정정 요구가 또 나온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이전에 유상증자를 말도 안 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좀 나쁜 표현이죠. 올빼미 공시로서 좀 이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 다 마감하고 밤늦게 슬쩍 던지니까 주주들에게는 장중에 팔지도 못하고 이게 타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주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역시도 정정 공시를 냈는데 여기 2차 정정 공시 추가된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그래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주주들을 위한 무엇을 했는지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해 제대로 적어가지고 또 다시 정정해서 제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아마 이수 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다시 설득을 한다든지 뭔가 뭐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것들과 함께 다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유상증자로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마 다시 금감원의 제거를 또 거절할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철회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유상증자가 저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수 페타시스의 주가 상승 자체를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이수 페타시스의 이런 상승 폭이 사실은 이 AI 반도체 섹터로서 이 기판 관련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상승 열풍과 함께 같이 올랐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상증자 때문에 사실은 떨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보면은 이미 저점 거의 10,000원대 있던 종목이 한 50,000원대까지 올랐고요. 지금은 시장 자체에서 반도체 섹터라든지 이런 이 AI 이런 섹터가 굉장히 많이 죽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내리다가 결국에는 유상증자 나오니까 손절 물량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지. 지금 사실 유상증자와는 별개로 이 주가의 흐름은 큰 영향이 있을까라 좀 생각해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유상증자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이오라는 기업을 인수한다 했을 때 나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니죠. 이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라는 이 기업, 소재 기업을 갑자기 지금 가지고 온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만약에 이게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 제이오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라 하면은 아마 주주들도 반대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아마 앞으로 이수페타시스라는 기업이 이 2차 전지 소재로서 나아가기 위한 제이오의 인수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서 의지를 굽히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것이 뭐다, 주주를 설득하는 행동에 있어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려하느냐 아니면은 통과되냐, 거기에 좀 중점을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보유하신 분들 계신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가 진행됐던 이 당시에도 2만 원대는 크게 안 깼어요. 그래서 차트상 봤을 때는 2만 원대 유상증자 이거 일반 공모가 나온다 하더라도 2만 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크게 리스크가 될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4위에 올라와 있는 이수페타시스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SBS입니다. 오늘 정말 주가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분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장에는 9%대 급락했다가 다시 또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9%대로 급등했습니다. 결국에는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4만 원까지 올려 잡은 상황이고요. 오늘 DB금융투자에서도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반영 중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목표 주가를 3만 원까지 제시한 상황입니다.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SBS 주가 움직임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어지럽긴 하지만 우선 내용 자체가 일정 다른 어떤 좀 테마로 인한 상한가 직행이 아니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주가가 좀 장 초반에는 떨어졌었지만은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 그러니까 밑꼬리를 다른 밑꼬리를 달린 이유가 분명히 이런 그 재료가 굉장히 좀 좋은 재료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SBS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목표 주가를 거의 더블 이상 제시하고 목표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조 5천억 가까이도 얘기하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 넷플릭스와 관련된 SBS뿐만 아니라 어떤 컨텐츠 제작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와 붙은 이 호재성 재료는 거의 상한가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SBS가 이번 3분기 때 실적도 그렇고, 역시 뭐 광고 시장에 대한 어떤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자를 좀 씌워냈는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판관비나 또 이제 뭐 제작비 축소, 또 이제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틀 자체가 크게 좀 변하지 않는 구조로 좀 갔던 그런 상황에서 SBS 주가도 올해 2월 달부터 계속 흘러내리고 거래량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이 넷플릭스에 대한 이 호재성 재료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떤 적자를 보였던 과정에서 흑자,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2, 3년 후에 2026년과 2027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대까지도 나온다는 그런 평가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좀 단기간에 올라가서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이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흘러내리는 과정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또 6년 동안의 어떤 안정적인 뭐 그런 어떤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SBS뿐만 아니라 SBS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또 이제 납품하는 제작 업체들까지도 어떤 글로벌 이상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제작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지만 여전히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코스닥 거래대금 1위에 올라와 있는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6% 넘게 상승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해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선우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알보리, 알테오젠, 보로노이, 뭐 리가켄바이오 그동안 강했었던 그런 바이오 종목들이 좀 다 함께 움직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뭐 보로노이가 호재가 나오긴 했는데
보로노이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좀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알테오젠 자체는 일단은 내년 상반기에 FDA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알테오젠의 주가의 강한 상승으로 연계됐던 게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 FDA 승인, 렉나자 FDA 승인 최초로 되면서 그 당시 FDA 또 승인 가능성이 있는 알테오젠과 함께 이 유한양행, 알테오젠 이 두 종목이 FDA라는 모멘텀을 가져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기술 수출 이전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뭐 나와주고 있기도 했는데 갑작스러운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이 루머에 좀 휩싸이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특허 소송이라든지 이런 루머와 함께 좀 무너지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유한양행이 최근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건 뭐냐? 임상 3상에 대한 결과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상 빠르면 내년 1월, 뭐 늦는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진행되는 FDA 허가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FDA 결과가 정말로 뭐 좋게 나온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뭐 임상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FDA 기대감이라든지 우리는 뭐 늘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죠. 사실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이 허가까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앞으로 상승 탄력을 더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만약에 여기서 허가 승인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일단 FDA에서 뭐가 되느냐? 이 기업의 기술을 독보적으로 독자적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이제 휩싸였던 이제 루머라든지 이제 특허 소송 관련된 루머 이런 것들도 그냥 다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이라는 기업 자체는 지금 당장 큰 모멘텀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뭐 매수한다 이걸 보고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영역으로 또 매수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리에서는 알테오젠의 차트를 좀 본다 하더라도 아까 잘 올라가던 이제 FDA라든지 뭐 이런 그 영역과 함께 쭉 잘 올라가다가 루머에 휩싸여서 한번 무너졌던 종목이 이런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죠. 그러면 적어도 지금 과거 루머가 나오기 전에 고점이 45만 원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 뭐 이거 증권가에서 뭐 얘기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목표가를 뭐 60만 원, 70만 원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게 뭐 사실 갈 수 있다. 100% 장담은 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FDA 승인이라는 기대감은 굉장히 큽니다. 정말 이게 알테오젠이어서 그렇지 뭐 저가형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는 FDA 관련돼 있는 이슈가 하나 엮여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템버거를 만드는 게 제약바이오에서 FDA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무난하게 쌍봉까지는 사실 이 쌍봉을 맞고 죽을지 말지는 그 내년 초겠죠? 사실 이제 FDA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 초에 허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신청하겠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쌍봉까지는 그럼 만약에 고점 돌파가 나와줬을 때는 이 고점 대비해서 추가적인 30%에서 50%만 더 올라가준다 하더라도 50만 원 돌파 정도는 충분히 어렵지 않을 거다 좀 생각해 보면서 알테오젠 역시도 25만 원을 크게 깨지 않으면은 무난하게 그냥 여유롭게 들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단순한 저가 매수세 유입은 아닌 것 같다. 일단 전고점까지는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한 삼천당 제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대금이 강하게 실리면서 오늘 8%대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그 아일리아 시밀러 공급 계약 소식과 함께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오늘 빠르게 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그 계약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좀 계약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이제 계약 체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계약 금액도 그렇지만은 세부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는 그 안 됐을 때 그런 상황은 공시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개인 쪽에서의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지만 하지만 그 전에 올해 이번 지난주 금요일에 가격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 같은 경우가 그전에도 갑자기 나왔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전에 좀 기다렸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을 투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항상 뭐 이런 부분이 이 호재가 나왔을 때는 다른 제조업체들 대비해서는
주가 큰 폭으로 흐르지만 그거에 대한 관리나 리스크 부분도 분명히 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제 오늘 삼청동대학의 주가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번 계약 자체가 이 뭐 바이오 시밀러와 연결이 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 20년간은 어떤 안정적인 이 실적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런 두 가지 조항을 본다고 한다면 삼청동대학의 지금 증권사에서 평가하는 큰 영업이익 1,000억 이상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삼청동대학의 이번에 말씀 그 계약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어떤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어떤 요소, 그러니까 임상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이 주가가 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삼청동대학의 오늘 주가에 대한 그 하락세는 일종의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주가에 대한 생각은 뭐 이제 목요일까지 가봐야겠지만 주가 좀 반등했을 때는 좀 다시 한번 조금씩 또 담아두는 전략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제 공급 계약 소식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면 그때는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클로봇입니다. 오늘 로봇주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톡톡 했는데요.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조선주들이 좀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 조선주 수급을 오늘 그 조선 자동화 소식 속에 로봇주들이 좀 받아냈어요.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 급등하긴 했지만 공모가가 13,000원이라서 여전히 공모가를 엄청나게 하회하는 수준이긴 하거든요. 추가적인 시세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공모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클로봇이라는 기업을 조선 업종과 뭐 같이 보는 건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업에 대한 이런 이슈도 나와주고 있어요.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부분을 AI 로봇으로서 이제 대체한다든지 조선에 대한 인력을 뭐 이렇게 수요 증가 이런 걸 통해서 조선업에 대한 뭐 반사익을 받는다, 조선 수혜주다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뭐 치킨집에서 로봇 튀긴다고 해서 치킨집 수혜주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철저하게 이게 조선업이 호황기이기 때문에 이 로봇 산업이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거는 좀 별개라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 지속적인 휴머노이드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 이 부분에도 뭐 AI 휴머노이드가 뭐 용접을 대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어서 이 물류 자동화 공정에 있어서 휴머노이드가 앞으로도 이 조선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필수인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목표가 늘 꿈의 이 로봇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주는 거고, 그리고 또 다가오는 게 지금 이 로봇 관련돼 있는 섹터들이 또 시세 분출이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당장 이제 사실 올해가 이제 곧 끝나죠. 곧 끝나가고 이제 당장 한 다다음 주인가요?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또 CES가 또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통 CES에서 많이 발표하는 게 예전부터 로봇 관련돼 있는 섹터, 로봇이라든지 AI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전에도 CES에서 로봇 관련되는 이 키워드가 나와주면서 로봇 관련들이 많이 상승해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당장 다다음 주 다음 뭐 나오는 1월 7일부터 다가올 이 CES에 좀 초점을 맞추고 매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또 클로봇이라는 종목은 사실 오늘 아마 이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거는 로봇 중에서도 이런 신규 상장주들, 이 신규 상장주들이 이렇게 내리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시장이 올 때는 흐름 잡을 때 이렇게 상승해 준 건 너무 당연해요. 특히나 이제 클로봇 같은 경우는 하방 추세가 돌파된 지 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적으로 한 12월 한 중순쯤에 하방 추세가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 상방에 대한 시세 분출 한번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자리에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구간대 한 8,500원 정도의 악성 매물이 좀 소화되고 있는 구간이라 생각해요. 다만 이 매물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에 다이렉트 소화시킨 건 어렵고 위아래로 조금씩 윗꼬리를 달면서 소화시킬 확률은 크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모가 굉장히 아래에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거를 뭐 기간까지 100% 확정적으로 잡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모라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 공모 당시에 여러 그 일반 개인 투자자가 뭐 치킨값 벌어야지 하고 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대주주 물량이라고 해서 100억이고 수백억이 투자된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게 보호예수 물량이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풀립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200~300억을 투자했는데 6개월 뒤에 팔라고 보니까 반토막 나 있다. 이걸 그냥 웃으면서 내가 100억
100억이 손실이구나. 아이, 그냥 포기하자고 손절 치는 사람은 없어요. 대주주들은 이거 어떻게든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공모가까지는 올려내요. 그래야 내가 100억, 200억을 만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시 이 신규 상장주, 이 기간에 대한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언제가 되었든지 공모가까지 한 번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시간에 대한 장담은 못하더라도 수익은 볼 확률이 높은 종목이 오히려 클로봇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로봇에 대해서는 홀딩과 매수의 관점 남겨주셨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